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일 임시당원대회를 통해서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을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성공이란 막중한 책임감이 놓였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앞으로의 포부와 경남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고민을 허성무 도당위원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단독 출마긴 했습니다만 95.74%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고 인상적입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경남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크게 좀 승리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좀 담긴 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8년 저희들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도 배출하고 또 주요 시군 7군데 시장 군수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정말 민주당의 시장 군수들이 열심히 하구나. 예전에 시장 군수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센 바람이 불었죠. 그 역풍 앞에 저희들이 대부분 낙선을 했는데 낙선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그때 참 이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한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그 도민들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강력한 지지를 몰아주신 우리 당원들은 바로 2018년에 그런 영광을 재현하라는 강한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당위원장께서는 앞서 그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지선에는 확실한 그 선명한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일단 도당위원장 수락사에서 경남의 민생 회복, 제조업 재도약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의 도당위원장이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 군수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아니죠. 그렇지만 경남도당의 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그리고 집권정당으로서의 우리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부흥이야말로 우리 경남도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들을 고도화하고 또 제조 공정을 혁신화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마트 공장 또 AI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되고요. 우리 제조업이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뛰어난 그런 제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 보고요. 그 과정에 민생경제 반드시 함께 살려내야 되죠. 뭐니 해도 민생경제와 제조업의 성공을 통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이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치적 목표이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집권당의 경남도당의 역할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공약도 있고 18개 시군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그런 민생경제 또 경남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무래도 좋은 재료가 이미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관세 협상 과정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고 우리 경남도민들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우리에는 이제 완성차 공장도 있고 또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핵심에는 이 자동차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또 그 외에 투자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맺은 협약 내지는 또 EU 등과의 그런 협약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히 괜찮은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쟁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내년 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당의 힘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선이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도당은 벌써 준비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준비기획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곧 그 기획단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호소할 거냐 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둘째는 후보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초의원 18개 시군의 전 지역구에 빠짐없이 예. 후보들 내야 되고요. 도의원 후보도 역시 빠짐없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시장 군수 선거와 도지사 선거가 또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을 잘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후보들에게 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이 후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지역구의 선거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 가운데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 또 많은 훈련도 쌓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내년 6월 3일이 지선입니다. 네, 딱 그렇게 된다면 딱 1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후보 개개인의 뭐 역량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딱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대도 지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지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선거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이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뭐 이어진다면은 상당한 승리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의 이 정책들이 잘 수행되도록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생 경제, 예. 또 수출 경제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좀 여유로울 때 잘하구나 하는 박수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다음 지방선거의 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민심 체감도는 좀 어떻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예, 제가 이제 주말마다 지역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구민들 중에서 다소 보수적이거나 평소에 저한테 말을 안 걸던 분도 예. 간혹 지나가면서 살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요즘 정말 잘하대요. 아. 이제 기속말처럼 이런 예. 말씀을 하시죠. 예. 전혀 저한테 평소에는 먼저 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다가와서 요즘 잘하고 있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 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그 기대감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부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큰 목소리로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런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열정을 바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에 에이펙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갈아 넣었다. 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에이펙 때도 보면은 그 CEO 서밋이라고 세계적인 이제 그 경제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을 뭐 끊임없이 만나 주셨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 따로 준비했죠. 또 다자회담 했죠. 정말로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뭔가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성공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헌신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경남 도민들의 응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집권 여당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남의 민심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이렇게 확대되길 당연히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부울경이 함께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경남은 광역도고 부산,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민심의 변화가 빠르게 이제 전파되고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또 뭉치면 크고 울림이 크죠. 그래서 경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민심도 결국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조금씩 더 호전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40%를 채 못 넘기지 않습니까? 39% 조금 넘었는데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그걸 훨씬 넘는 그런 흐름이 반드시 확인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 전략이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산 경남은 행정 통합한다 그러고 있고 울산은 마이웨이 뭐 독자 노선인 것 같고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 울산은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갈 때부터 마이웨이를 주로 하던 곳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산업의 특성에 보면은 일부 우리 경남하고 겹치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여러 가지 겹치고
또 원래 우리 경남이 큰 집이고 부산과 울산은 작은 집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울경의 정체성은 크게는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통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분리될 때 분리함으로써 더 큰 발전이 있고 효율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 때문에 분리한 거거든요. 그럼 통합을 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큰 권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줄 때 통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요. 우리 마창진이 통합한 통합창원시, 창원특례시가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통합이란 말은 사기다. 저는 뭐 냉혹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공동체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행정 연대를 하는 그런 행정연합의 수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는 것이 맞죠. 예.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보고요. 어쨌든 5급 3특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조선업, 방산, 우주항공 등등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2026년 예산으로 바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저도 그 예산을 지키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 경남이 다시 한번 훨훨 제조업이 날아오르도록 하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정말 제조 AI가 중요합니다. 지금 피지컬 AI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 2020년부터 이미 창원에는 제조 AI라는 말을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정말로 현장 제조 공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AI가 생산 시설에서 생산성을 올려내고 예.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창원, 그런 경상남도가 되면은 경남이 훨씬 더 가치로운 그런 도가 될 거라 보고요. 네. 5급 3특에서도 중심에 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또 다진 바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 2개가 있습니다. 서부경남 KTX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요. 그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착공식을 경남에서 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저희들이 뭐 국토부 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제는 서부경남 KTX의 종점이 아니라 그제야말로 출발점이다. 예. 이런 걸 제가 도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대구에서 우리 창원중앙역으로 오는 동대구 창원 마산 이 고속 전철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KTX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 남부 내륙철도 착공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네네. 착공 일정은 그러면 왜 확정이 안 됐던 겁니까? 이제 그동안 설계의 문제가 좀 늦어졌던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착공 일정을 이제 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발표가 있겠죠. 있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착공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뭐 모든 지나가는 노선의 역마다 다 자기 동네에서 하자는데 저는 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시발점이 어디냐? 김천은 시발점이 아닙니다. 김천은 그냥 연결 지점일 뿐이죠. 우리가 김천 시민을 위해서 서부경남 KTX가 건설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경남 KTX는 서부경남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110년이 넘는 열망입니다. 경전선이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서부경남에 계셨던 우리 도민들은 우리는 서울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그때부터 있던 열망입니다. 예. 이 열망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일 종착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첫 시발점이 그제가 되는 것이죠. 출발점이. 예, 네.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타가 좀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던 모양이던데요. 예, 윤석열 정부로 바뀔 때 이게 원래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면제 사업 곤란하다. 예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또 한 반년 이상 흔들렸죠. 예. 그래서 또 늦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라 하는 그런 강력하게 촉구 시도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2030년 전에는 반드시 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착공식의 시작도 거제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또 거제가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KTX가 창원 동대구 KTX 고속화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결특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셨는데
있는데 이게 그 사업비가 뭐 워낙 커서 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던데요. 이게 신설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을 직선화 고속화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흔히 BC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이제 경제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죠. 신설 노선이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텐데.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제 김해, 창원, 밀양, 심지어 또 주변의 함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의 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180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저속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뭐 시속 한 80km밖에 안 달리는 곳입니다. 진짜 우리 이 창원을 열차의 불모지로 철도교통의 불모지로 만드는 그런 오명을 씌운 건데요. 이게 애초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경부선의 지선으로 더부살이하는 이런 형태로 지난 120년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창원이 당당히 주 노선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자리로 위치가 매김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BC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런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열망,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하다는 절실함 이런 것들이 또 다 반영이 되거든요. 예. 정성적 평가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서명을 받고 있고 그 열기를 국토부에 또 대통령실에 전달할 겁니다. 민선 측이 창원시장이셨으니까 이 답답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분명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오늘 위원장님 만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국회에서 R&D 국비 불균형 지적.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수도권과 저희가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KTX로 조금 더 빠르게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모든 게 크든 적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9.7%였어요. 국가 R&D에서 우리 경남 지역이 다 수행하는 게. 예. 그랬는데 작년도 통계 24년이죠.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견대 거의. 이때 보니까 6.7%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경남이 전국에서의 비중이 예. 매년 갈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R&D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는 이제 당장 제가 볼 때는 경남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의 그런 대학이나 대학원들이 필요하다. 그럼 기존에 있는 대학이 그렇게 변화하든지 아니면은 카이스트 분원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기업과 같이 하는 R&D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R&D 사업에 또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조업비, 제조 현장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같이 있어야 이 시너지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더 많은 게 와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이 추세로 계속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면은 균형 발전은 구호에 그치게 되고 지역은 더 어려진다 예. 하는 주장을 어제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런 대목에서요. 최근 그 고성 SK 오션플레이트 매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제가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아주 불쾌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기회발전 특구 제도에 의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업군들이 뭔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획을 해서 이런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고 싶다 신청을 하면은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남은 고성이 첫 번째 기회발전 특구가 됐습니다. 그 SK 그룹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이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그 1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3,8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건설 과정에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고요. 또 완공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면제, 또 몇 년 후에는 50% 면제 등등 그 외에도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 이제 그런 큰 혜택, 특혜죠. 그걸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뭐 받고 채 1년 조금 넘어 2년도 채 안 돼서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 이래 하니까 먹튀 소리. 예, 이거 기회발전 특구가 아니라 먹튀 특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고 국감 때 제가 이걸 산자부 장관에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법상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남도민과 고성군민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전달했고 SK도 제가 현장 토론회를 할 때 오셔서 SK 지주회사의 부사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반대한다면은 자기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최종 답변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복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과 다시 해결책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하라 요구를 했고 그렇게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기회발전 특구가 잘 진행이 되고 우리 고성에 제대로 된 풍력단지 또 조선업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5천억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부지 매입비에 매립비까지. 그 앞으로 5천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상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투자가 중단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고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거의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지역민들이 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보면 경남과 울산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말에 BNK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떤 얘기입니까? 예,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조작의 주범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주회장 그리고 부산은행 행장이 취임하고 2, 3개월 만에 신용대출 100억이 나간 거죠. 근데 그 신용대출 100억이라는 것은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인데요, 그렇죠? 부산, 경남, 울산이죠. 부산, 경남, 울산인데. BNK가 부산, 경남, 울산.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부산은행을 그리고 경남, 울산에서는 경남은행을 이렇게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불경 도 시민들께서 저축하신 예금이나 적금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마치 사금융처럼 그렇게 대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회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됐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 뭐 사회이사 등 추천위원회의 상당수가 지금의 회장이나 회장 부인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진지를 구축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우리 불경 시도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은행이 투명하고 공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한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요. 민간 금융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뭐 인선에 관련해서 여권이 그렇게 개입해도 되느냐. 그런 정치권 개입이 선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건 개입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정상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걸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는 그건 무정부 상태죠.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그렇게 애둘러 가냐. 지금 지선 전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이번 더불어민주당 특히 경남도당에서는 지선의 목표를 어게인 2018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뭐 몇 석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뭐 18개 시군의 절반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하는 큰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어게인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실질적 목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저희들한테 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 경남 마무리를 해야 되는
되는데요. 경남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갈아 넣듯이 열심히 우리 도민들을 섬기고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다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 전에 도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짝 웃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또 의정활동으로 그리고 지선 앞두고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바쁘실 것 같고 아마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한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